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제가 미래 채널에 자동화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 소식들을 전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야,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것이 일자리 다 뺏어가겠네.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자동화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측면만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개개인에게 도움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바로 자동화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5가지 질문입니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아직까지도 자동화가 두렵기만 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제가 강연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자동화가 직업을 사라지게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직무 내용만 대체해 가는가, 이걸 구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래 기자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자동화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떠한 직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경기 스코어라든지 주가 변동, 날씨와 같은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것은 지금 AI가 작성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자님들이 하는 일이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은 대체해 갈 수 있지만 뭐 사건의 의문을 제기하고 사건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모색하고 뭐 소재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여전히 사람의 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에 한 가지 직무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안에 일부 직무 내용이 대체된다. 그래서 어떤 직무가 대체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변호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직무가 대체되는 거죠? 판례라든지 법조항 등 법률 정보를 암기하고 검색하는 일. 자, 이런 거 귀찮잖아요. 이걸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변호사님들은 사건을 이해하고 조사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수많은 일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변호사의 일이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사무 행정직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사실 회사원들이 많이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몇 %나 자동화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자동화가 가능한 것은 뭐 비용 처리라든지 보고서 작성 등 아주 완전히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만 하진 않잖아요. 새로운 직무에 착수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파트너,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전화 상담원이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굉장히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데요. 좀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뭐 서비스 조회라든지 신청같이 정형화된 업무는 AI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10명 필요했던 게 9명, 8명을 줄어들 수는 있는데 여전히 사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이지 않은 각종 유형의 고객 상담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몇 년 전 아마존 고라는 매장이 오픈이 되었죠. 완전 무인 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와, 계산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우리 인류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와 똑같은 방식의 무인 편의점이 김포에 열렸습니다. 김포 DC점 이마트24에 가시면은 물건 집어서 그냥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완전히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시면 직원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원이 손님 물건을 계산하는 일만 안 하고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손님 응대하고 들어갈 때 어플 깔라고 안내해 준다든지 신선식품을 관리한다든지 물건 채운다든지 돌발 상황을 대응한다든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직무 내용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셔야 되는 질문은 여러분의 일 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는 내가 얼마나 개발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조금 단순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 생각도 해보시죠. 그렇다면은 자동화로 대체되는 그 직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싫어하는 일일까요? 자, 대체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화 고객 상담직, 그리고 물건 계산하는 분들. 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슬프신가요? 혹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인가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청소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화 상담원이 평생 꿈인 친구 한번 손들어봐 하면 아무도 들지 않아요. 계산원이 평생 꿈인 친구 손들어봐 하면 아무도 들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동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완전 꿈꿔왔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별로 관심 없던 일,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대체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직무들이 대체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표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단순 반복하는 직무,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일,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일, 위험한 일, 이런 일들을 보통 자동화가 대체를 해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화되는 이 직무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보통 싫어하는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 반대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시즌1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백종원 씨가 여기서 빵 떴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요리 연구가이자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사가 김이나 씨 나왔고, 디자이너 황재근 씨, 그리고 차엉이라는 헤어 디자이너, 웹툰 작가 이말년 씨, 이종격 투기 선수, 그리고 스트리트 댄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직업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직업들은 딱 보기에 재밌어 보이나요? 재미없어 보이나요? 재미있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딱 봐서 재밌어 보이는 이 직업들,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아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시고 그것들을 꾸준히 갈고 닦으신다면은 그 직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한테 대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기술과 일자리 경쟁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동화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좋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볼게요. 자, 로봇이랑 인공지능 다 없애버리자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농장이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다 없애버리죠. 스마트폰 MP3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음악 들을 때는 무조건 사람 불러가지고 라이브 연주하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자동차 없애버리고 무인 자동차 같은 거 개발도 하지 마요. 대신에 가마꾼들을 부활시키자고요. 그럼 이동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일자리가 막 생겨나겠네요. 자, 사무직을 할 때도 컴퓨터나 계산기 그런 거 쓰지 맙시다. 이메일도 쓰지 말고요. 대신에 뭐든지 다 손수, 수기로 작성을 하고 계산하고 편지 보내고 하자고요. 그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뭐 쌀 한 톨 먹을 때, 뭐 편지 하나 보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산력은 감소되게 되는 것이고 물가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밥 하나 먹을 때 거기에 들어간 노동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뭐 아주 최상위 1%의 사람들이 아닌 이상 지금처럼의 생활을 영유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분업사회는 붕괴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음식 자체를 사 먹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식량을 자신이 채집, 수집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야 되는 이런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동화 세상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의 왕보다도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분업과 산업화, 자동화라는 특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왕처럼 생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가 내 일자리를 경쟁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자동화를 마치 노예처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구상하시는 게 더욱더 건설적인 질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동화의 끝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결국에는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일거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장이 갈렸어요. 마윈 같은 경우에는 AI는 그냥 도구다.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난 도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AI를 조금 이제 낮게 본 측면이 있었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AI가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회사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 토론을 보면서 마윈 회장의 얘기에 더 동의를 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고스트 워크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고스트 워크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예요. 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인공지능 덕분에 모든 것이 자동화로 딱딱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구별하는 일, 이미지 구별하는 일, 인공지능이 잘 못할 때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여전히 인도나 뭐 그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수, 사람의 일로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자동화 최종 단계의 역설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자동화를 이루게 되면요. 그 다음 자동화할 것들이 남아있고 그걸 자동화해도 또 다음 자동화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단계라는 것이 자꾸 확장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옛날엔 빨래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었잖아요. 개울가 가가지고 손수 두드리고 한 게 빨래였었는데 사실 지금은 세탁기를 이용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랬을 때 세탁기가 발명됐으니까 모든 인류는 빨래로부터 해방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빨래 넣고 말리고 개고 이런 일 자체를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 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조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렇게 빨래 개어주는 로봇도 나오고 또 간편하게 스타일러도 나오고 빨래를 이제 수거해 갖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존에 하던 일의 99.9%를 자동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나머지 0.1%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불만에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불만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불만을 해결해낼 사업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이러면 또 일자리는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자동화가 대규모 자본가에게만 유익하고 개인에게는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AI라는 것이 구글이나 뭐 삼성, 네이버 이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색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스케치만 제가 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색깔은 대신 칠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방을 디자인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빠르게 AI가 도와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손님 예측을 하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들이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더 내고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의 로봇들, 자동화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만 보시는데 사실 3D 프린터라는 것이 가정에 도입되는 자동화 생산 도구, 로봇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걸 집에 두게 된다면은 저 여성분처럼 자기가 원하는 케이크를 집에서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 안에 실리콘을 발라서 내가 원하는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 밖에도 이런 기술을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자동화 기술들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가들이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연주자들 부르지 않더라도 저렇게 도끼처럼 집에서 혼자 비트를 찍어서 음악을 생산해낼 수 있고, 자, 대도서관님도 혼자 카메라 스텝 없이 혼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신 거고요. 또 웹툰 작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뭐 수많은 문화생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경 그려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혼자서 그림, 만화를 하나 딱 그려내잖아요. 자, 그 밖에도 수많은 1인 기업가들이 수많은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처럼 이러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두려워하기만 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화 기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일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개인이 해낼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라든지 수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원래 인간,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해내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개인들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기술이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인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귀찮고 힘든 일은 내가 맡으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은 앞으로는 수많은 도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일을 혼자 할 수 있게. 결국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자아 실현하기에 최적기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것인데 교육이 과거처럼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청소년들 그리고 고령자들도 이런 자동화 시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활발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작년에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로봇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동화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자동화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을 한번 질문만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균형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자동화를 두려워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자,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차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